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오늘은 청약저축으로 예금담보대출을 받고 고금리 상품에 예금을 할 때 효율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았는데요. 이거 궁금한 분들 많으셨죠? 저도 사실 이런 재테크에 대해서는 뉴스 기사를 보고 알았는데요. 예금담보로 대출을 받고 공모주는 청약을 해보았어도 예금을 다시 가입하는 것은 생각도 못했던 것인데요. 정말 예금금리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이런 방법이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방법이 가능한 이유는 청약저축의 금리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기준금리가 전혀 연동되지가 않고 가입기간에 따라 금리는 최대 1.8%로 고정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입한 청약저축으로 한번 실험을 해보았는데요. 저는 우리은행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은행별로 이자를 산정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는데요. 참고해 주시고요. 일단 우리은행을 보면 대출금리는 신잔액 기준 코픽스 12개월 기준금리가 연동이 됩니다. 거기에 가산금리가 두 가지 방식으로 붙는데요. 특정 기간 동안 대출을 받는 건별 대출은 1%가 가산이 되고 빌렸다가 갚았다가 할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 방식은 1.5% 가산금리가 붙습니다. 우리는 이 대출로 예금을 가입할 거니까 건별 대출로 받으시면 되겠네요. 그럼 금리 기준이 되는 신잔액 기준 코픽스 잠깐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코픽스는 대출 금리를 산정할 때 사용하는 지표입니다. 국내 8개 시중은행들이 자금을 조달할 때 사용하는 비용을 지수로 환산한 것인데요. 이 코픽스는 매달 한 번씩 비용을 집계해서 지수로 환산을 합니다. 그런데 신잔액 기준 코픽스는 이번 달 기준이 아니고 그간 조달했던 자금 기준으로 평균을 산정하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금리가 낮습니다. 현재 신잔액 기준 코픽스 금리는 2.04%인데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있죠. 우리은행은 신잔액 기준 코픽스 12개월 금리가 적용이 되고 대출을 1년간 받으면 1년 동안은 금리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은행은 대출 조건에 따라 3개월이나 6개월 단위로 금리가 변동될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향후 금리가 추가 인상되면 내가 처음 받았던 대출 금리보다 금리가 중간에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조건으로 대출 금리가 적용되는지를 꼼꼼하게 따져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우리은행 기준으로 보면 코픽스 기준금리인 2.04%에 건별 대출금리 1%가 더해지니까요. 청약저축으로 대출을 받으면 금리는 3.04%가 됩니다. 자, 그럼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1,000만 원을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1년 이자는 30만 4천 원이 되죠. 이걸 12개월로 환산하면 매달 이자는 약 25,300원이 됩니다. 주의할 점이 예금 이자는 만기 때 한 번에 받지만 대출 이자는 매달 상환해야 되니까요. 일단 예금 이자를 먼저 받기 전에 매달 25,300원씩 이자를 미리 내야 된다는 것을 염두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금 상품은 두 종류로 비교를 해볼 텐데요. 요즘에 예금 금리가 자고 나면 오르니까 화면 보시는 상품들이 최고 금리 상품은 아닙니다. 그냥 적당히 높은 상품이기 때문에 예시로 계산을 해보도록 하고요. 1금융 상품은 우리은행이고 제가 소개를 드린 적이 있었던 원 플러스 예금입니다. 현재 1년 기준금리는 4.65%이고요. 2금융 상품은 상상인 저축은행인데요. 뱅뱅뱅 정기예금이라는 상품이고 1년 기준금리는 5.7%입니다. 두 상품을 1,000만 원으로 예금을 가입한다면 우리은행은 46만 5천 원, 그리고 상상인 저축은행은 57만 원을 이자로 받게 됩니다. 비과세 통장이 아니라면 이자소득세 15.4%는 제외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세금을 제외하고 받는 실제 이자는 우리은행이 약 39만 원, 상상인 저축은행은 약 48만 원을 이자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 예금 상품 이자에서 대출 이자를 제외하면 실제 차액이 우리은행은 9만 원, 상상인 저축은행은 약 18만 원 정도 남는데요. 확실히 예금 금리가 높은 상품을 선택해야 꽤 의미가 있는 차액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방법은 예금 금리가 5% 이상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면 해볼만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대출 이자는 매달 선납부해야 되니까 그 점을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대출 받은 날 바로 예금을 가입하셔야 됩니다. 이게 깜빡하고 다음날 예금을 가입하면 만기일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예금으로 대출을 상환하는 계획이 어긋나게 됩니다.
그래서 대출과 예금의 만기일은 동일하게 맞추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대출 금리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중간에 금리가 변동될 수 있는 조건이라면 대출 이자가 조금 더 높아질 수 있으니까요.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결정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청약저축 이자를 상향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법령 개정이 추진되고 있으니까 이게 올해 안에 가능할지 아니면 내년으로 넘어갈지는 모르겠지만요. 여하튼 청약저축 이자도 언젠가는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집을 장만하면서 청약저축을 해지를 했었는데요. 2년 전에 다시 가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축한 금액이 많지 않아서 저는 이 방법은 사용하지 않았는데요. 저축 금액이 1,000만 원 넘어가는 분들은 한번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는 ISA 계좌 예금 상품을 소개해 드릴 예정인데요. 저는 ISA 계좌로 배당주만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제 예금을 가입해 두어도 괜찮은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도록 하고요. 돈 많이 모으세요.